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1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조계의 정치 농객, 법대로 큰 대자 길로자입니다. 법대로 이 정치 시사 이 현상을 해석해 주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시니까 제가 뭐 말을 막 이렇게 더듬고 그렇게 하네요. 저번에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했죠. 생가를 방문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생가 방문하는 걸 보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최근에 서정욱 그 변호사가 쓰신 책 백인의 눈물로 본 우리 역사, 이거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마침 유경수 여사 쪽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어제 그 유경수 여사 생가를 윤석열이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 후에 유경수 여사가 남편 월급이 박봉이라서 박정희 군 장교인데 월급이 박봉이라서 구멍가게를 열었다. 그리고 중구 신당동에 집을 마련했는데 대문이 낮아서 박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자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 기계가 꺾인다. 그래서 대문을 개조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태어난 후에는 JP 김종필 신혼집에 얹혀 살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유경수 여사 그 생가에 들렀다고 해서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오늘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이건 문화일보인데 다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준석이 정홍원 선관위를 건들지 마라. 경선 룰 가지고 지금 유승민, 홍준표와 윤석열이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승민을 향해서 이준석이 경고를 했다고 해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지금 당이요, 완전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제가 보기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도 되고, 오늘 이게 또 동지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 근데 이준석이도 자기 정치, 자기 꿈은 있거든요. 본인도 대통령 꿈이 있다고 아예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유승민하고 친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홍원은 자기가 이제 상고초려에 모셔온 분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해서 정권 주겠다고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정홍원 체제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저는요, 이것도 이게 약간 쇼일 가능성이 있는 게.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짜고 칠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정홍원 위원장이 역선택 방지 룰 있죠. 이걸 만약에 도입하면, 진정성이 있겠지만, 이걸 도입 안 해버리고, 원래 안 대로 이게 역선택 방지 안 않는다. 하는 척만 하다가. 그렇다면 이게 윤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럼 이게 저는 짜고 치는 이런 고스톱일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러면 이 역선택 방지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승민, 홍준표의 경고를 날렸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홍원이 알아서 그거 안 할 테니까 자꾸 흔들지 마라,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하고 정홍원 위원장이 방지룰을 안 넣는 걸로 교감을 해놨고, 이게 흔들지 마라 이래버리면 이건 좀 짜고 친다 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는 대선판,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선판은 그러니까 읽어보는 거, 대선판이 지금 어떻게 짜이고, 국민의힘 경선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경선 룰이 어떻게 될지, 여론조사 비중, 역선택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다 들여다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서정욱 변호사 본인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을 섞어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자, 그것을 한번 제가 보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서정욱 변호사는 여러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지지하는 사람 외에 또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지금 세가 약하기 때문에, 물론 경선이 시작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세가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또 누구라도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와서, 제가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좀 짧게 한 20-30분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교안, 최재형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처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1순위는 이제 그 황교안, 예. 2순위 최재형, 예. 그리고 이제 그 3순위 윤석열. 예. 이거는 이제 그 변함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KBS 이사 겸 또 이게 예. 여러 제약 때문에 캠프는 안 가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각 캠프에 본선용이다. 내 본선용?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 분 지지하는 순서가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예.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예. 저쪽하고 싸우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예. 본선에서는 예, 예. 이렇게 그 저는 뭐 누가 후보가 정해지면 예. 무조건 이게 그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 이래 봅니다. 황교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재형 지지하는 이유, 윤석열 지지하는 이유, 짧게. 예. 한마디로 저는 근데 그 정치는 수신, 예.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자기 자신부터 닦아야 돼요. 예. 이게 수신이거든요. 근데 그 황교안이나 최재형 후보 이분들에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흠결없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들이 뭐 뇌물이라든지 뭐 의혹이 있은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막말 별로 한 적이 없죠. 상당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인 깨끗하고 반듯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 뭐 황교안이나 최재형 예. 지지하고요. 윤석열. 그다음에 그 3위 이제 윤석열 의원은 윤석열 이제 총장은요. 예. 현실적으로 이게 그 정권 교체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일단 3위로 지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할 인물을 지지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그 바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 이분은 이제 그 정권 교체. 예. 가장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까. 예, 3위로 그런 지지하는 의미에서. 거죠. 예, 예. 어쨌든, 이 이야기네요. 그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제일 되면 좋을 사람은 황교안이고, 두 번째 최재형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윤석열 전 총장도 정권 교체 적임자라서 지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윤 총장이 예. 뭐 제가 3위라 그랬잖아요. 예. 가장 이게 지지하지 않는 거는요. 윤 총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도덕적이나 흠결이 없다 봐요. 예. 윤 총장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봅니다. 예. 그분도 깨끗하고 예. 강직하고. 예. 다만 이제 그 조금 전에 방송할 때 저희가 그 유경수에서 소개했잖아요. 아, 예. 저는 이제 그 대선은요. 부부 한 세트를 뽑는 거예요. 상당히 영부인도 중요합니다. 예. 음지의 대통령이 영부인이고 예. 양지의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그 저는 김건희 예. 씨 있잖아요. 예. 뭐 이분이 뭐 저는 줄리 이런 거 안 믿어요. 또는 이게 주가 조작 이런 거 안 믿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장모님이나 김건희 씨가 예. 지금 상당히 재력가입니다. 예. 신고 재산만 60, 70은 넘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부만 하거나 예. 또는 최근에야 뭐 전시그 했지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당하게 부를 형성했는지 그 과정에 뭐 정여세나 소득세는 얼마나 냈는지 예. 그 정도 모으려면 이게 세금도 한 절반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검증이 딱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좌파 쪽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검증 또 과정이 제가 보더라도 이게 그 과연 이게 깨끗하게 정당하게 노력을 하는지 자꾸 소송에 휘말리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덕이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최재형, 황교안 대표보다는 네. 약간 이게 그 처가나 네. 부인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제가 3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장모 리스크는 그렇다 하고 부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해서 다시 검찰이 소환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추석 전에 소환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그 김영한 그 윤석열 캠프의 그 인재 영입위원장은 그러면 땡큐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다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이 더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을 오히려 그런 리스크로 보시네요. 저는 이제 주가 조작 자체는 네. 이미 그 공소시효가 원래 10년이거든요. 네. 지났고요. 아마 이제 그 장모님하고 아는 모 씨가 네. 마지막에 그 IP 있잖아. 장모하고 같은 IP 쓴 게 있거든요. 예. 그게 2012년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10월을 억지로 네. 공범이 있으니까 네. 검찰에서 이게 느리는데 뭐 제가 보기에 그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있잖아요. 네. 이분이 주가 조작으로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범이 없단 말이에요. 네.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가 조작 자체는
이거는 이제 그냥 추석에 망신 주는 소환해가지고 추석 밥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망신 주기 이런 수사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도이치모터스를 얼마에 사고 팔고 있잖아.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오래전에 500원에 산 걸 총장되고 다시 500원에 팔았다. 그때 시세는 좀 높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그걸 자꾸 또 캘 수가 있어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부의 정당성,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격에 사고 팔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 정서에 그 국민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볼 텐데 그 정권이 시도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면은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정권 교체를 할 인물은 지지할 수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도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가장 그 유력하다면은 지지한다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홍준표 그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다면? 제가 이제 그 저번에 대선 있죠? 5년 전에. 그때 그 한참 이게 그 최순실 사태 터지고 보수가 개별될 때. 그때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나 홍준표 지지하고 홍준표 찍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패널이었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그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게 그 뭐 온몸을 나서 던져서 당연히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좀 고민하는 거는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가 후보 됐을 때도 도와야 되느냐. 이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유승민에게 투표 안 할 수도 있어. 저는 워낙에 배신자 그 프레임이 싫어하기 때문에 유승민 보수 계멸에 상당히 저는 배신자 위선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데 유승민이가 후보가 되면 투표 안 할까? 참하게 이재명이 찍을 수는 없고 이거 고민하지만 나머지 후보 있죠. 홍준표 뭐 누가 되든 나머지 후보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무종교 아니네. 무조건 정권 교체할 인물. 거기에 15 후보 중에 유승민만 좀 퀘스천 퀘스천으로 물음표 내면 돼요. 수변호사 그 생각이고 신념이니까는 신념이니까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뭐 유승민 그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인이 또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그 흥크러져 버렸던 그 보수의 역사, 보수의 그 헌정사 이후에 그 잠깐 탄핵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결자 해지를 해서 좀 풀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도 해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신념은 그렇고. 지금 그렇다면 홍준표가 될 가능성, 지금 뭐 역선택 이야기 나오고 역선택 방지책 또 이것이 과연 만만하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찍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냐, 뭐 확장성이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홍준표 최근 지지율은 이게 실체라고 보세요, 아니면 허상이라고 보세요? 이 부분이요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뭐 333으로 봐요. 333. 홍준표 지지율이 뜬 거는 사실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러면 이게 그 다 3분의 1씩 333으로 보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본인이 잘한 것도 있어요. 개인기. 왜냐하면 이게 요즘 들어서 이게 그 말씀이 약간 이게 홍카콜라 좀 시원한 맛을 찾아갑니다.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공약이 좋아요. 홍준표 후보가 이게 공약은 진짜 좋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인면 수심의 그 흉악범들 있죠. 어제 사형식이 된댔잖아. 20살짜리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다. 이게 인간입니까? 화끈한 공약. 이거는 이게 법에도 우리 사형이 다 있잖아요. 집행을 안 할 뿐이죠. 사형, 그 다음에 그 대학 입시는 이제 조국이처럼 이런 수시 빼고 정시로 가자. 그 다음에 그 사법고시를 부활한다. 이거 사시준비생들이 많아요, 지원한 사람. 이런 게 그 화끈한 공약 있죠. 소신 있는. 다른 사람이 이게 눈치 봐가 로스쿨 눈치 봐 못해요. 근데 그 공약도 좋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발언 있잖아. 콜라 발언. 이게 그 3분의 1은 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개인기도.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요. 바로 근데 그 윤석열에 대한 약간 이게 지지율 하락입니다. 윤석열. 지금 이게 그 자꾸 이게 그 피로감 부인이던 노고 이게 계속 그 말실수 놓으면서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맞죠.
그게 그 홍준표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저는 어차피 이게 윤석열 대세론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홍준표 쪽으로 가는. 이거는 역선택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를 하라니까. 안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은 역선택도 있다고 봐요. 역선택. 3분의 1 정도가 역선택이다. 있다. 그거는 이게 그 호남 있잖아요. 호남에서 이게 그 역선택의 개념을 잘, 역선택이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로 본선에서는 안 찍을 사람을 예선에서 찍는. 그렇죠. 이게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만만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좋아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역선택할 때 저쪽에 정세균이나 박용진을 좋아해. 그러면 이게 저는 만만한 건 아니야. 사람이 좋은 거지. 그렇죠. 이것도 역선택이라고 봐요. 본선에서는 저는 이쪽 찍지. 안 찍을 거니까. 안 찍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찍을 예선에서는 찍어주는데 원래는 본선도 찍어야 되잖아. 일관성. 근데 본선은 안 찍는 거. 이렇게 넓게 봐야 돼. 역선택을. 야권의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해도 본선에서 나는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좌파 중에도 홍준표 시원하게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본선 가면 여기 그래도 이재명이 찍는다. 이것도 역선택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3분의 1이고 본인의 개인기가 3분의 1이고 그 윤석열의 표 잠식이 3분의 1이면은 3분의 2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본선에서 도움이 되고 그렇죠. 3분의 1은 도움이 안 되고 이러면은 3분의 1이 더 얻는 거네요. 그러면은 빼면은. 그런 거 그렇죠. 대구에서도 이게 지지율이 많이 떴죠.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좀 뜨니까 따라잡았잖아 윤석열. 야 이래도 역선택이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래서 역선택이다. 왜냐하면 이게 대구도 민주당 지지층이 30% 넘어요. 그 사람들이 예선에서는 이게 그 윤석열이 너무 싫으니 무서우니 홍준표를 좀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대구도 이게 역선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역선택도 3분의 1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나머지 3분의 2 있잖아. 이거는 이게 본인의 개인기라든지 또는 이게 윤석열의 대세론이 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레이건이 그 민주당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뭐 레이건 데모크래트나 또 바이든이 공화당 표를 받아서 됐다는 바이든 리퍼블리칸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개념이. 다르죠. 그거는요.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 그 민주당 지지하면서도 완전히 공화당 후보를 본선에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네. 예, 우리는요. 우리는 이게 그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제일 한 거 하나 있잖아. 편가르기. 문재인이가 이게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두동강 내가 편가르기 해놨잖아요.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국민들 술자리에 이야기하면요. 꼭 싸움 납니다. 대깨문들하고 이게 술자리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나고 지금 저도 고등학교 동창회 있죠. 전부 이게 두 조각 나 있어요. 이미 그 단체 카톡 보십시오. 고등학교, 대학교 단체 카톡 있잖아. 서로 이게 말을 못 섞어요. 조국 지지와 윤석열 지지 대화가 안 돼요. 고등학교 대구에서 나오셨잖아요. 예, 협성고등학교. 네, 대구도 그런가요? 대구도 그래요. 협성고등학교도 이게 좌파 많습니다. 좌파,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근데 그 워낙 편가르기로 이게 딱 극단화돼 있다 보니 민주당 대깨문들이 우리 후보 찍겠어요? 우리가 이게 그 이재명 찍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그런 건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이면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겠네요. 그거는 스스로 뭐 다 걸러진다는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얼마라도 뭐 영향력이 얼마인지 이거는 몰라도 이게 반드시 오히려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넣어야 된다. 역선택을.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그 홍준표를 지지율이 오른 그 중에 3분의 1, 이것은 역선택인데. 그거는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걸러내야 된다. 그거는 이게 걸러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역선택이요. 가장 문제가 이게 저는 전체 후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진영별로 나눠 조사가 다르면 이게 역선택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전체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이 압도적인데 보수층에서만 하여가 홍준표가 비슷하게 따라붙었다. 이런 게 전부 저게 역선택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당락까지 좌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0.1% 뭐 1%라도 이게 영향을 주면 이거는 이게 걸러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역선택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정당의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재원이가 자기 당 투표 가입해가지고 추미애 찍자. 민주당. 그때 막 고발하겠다 했잖아.
고발하면 이게 처벌됩니다. 업무방해로. 정당이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정하는 게 업무거든요. 이게 업무방해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도 보면 옛날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으로서 역선택이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같은 날 요약해야 된다. 아, 예. 이런 게 정치학 교과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역선택은 이번에는요 상당히 기성을 좀 부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제2의 더루킹들이 판치거든.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깨문이 많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예. 대거 조직화돼 가지고 야 일단은 이게 그 사강할 때 최저위부터 떨어뜨려. 사강할 때. 예. 그리고 그게 본선에서 4명이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홍준표 집중 밀어. 대사람 윤석열이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조직적으로 개입할. 왜냐하면 이게 대깨문들이 조직력이 좋아요. 청와대 청원 보면 20-30명이 금방 오잖아. 이걸 이게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실제로는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뭐 샘플이 뭐 몇천 명뿐이 안 되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 사전에 다른 일반 여론조사 할 때부터 그런 분위기로 쫙 몰아가는 그런 것이 결국에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말해 놓는 것이 역선택 방지를 위한 그 조항을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느 정당을 지지를 하느냐 물어봐서 이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빼버리니까는 내가 그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러고 들어오면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진짜 악의적으로, 예. 진짜 악의적으로 이게 마음 먹고. 조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못 막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상당 부분은 저는 걸렸는다 보거든요. 그런 역선택의 분위기를 몰고 갈 때,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완전히 뭐 핵심 골수들 있잖아요. 이런 아들은 이게 대깨문 중에 골수들은 못 막아요. 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하고 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일반 좌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정권 교체 바랍니까 하면 뭐 정권 교체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상당히 지금 경선판에서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파국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당시 그 경선 룰 싸움에서 여론조사 비율 협상을 가지고 막 하다가 이명박 쪽에 유리한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협상이 이명박 쪽에 유리한 쪽에 대해서 경선에서 적은 차례 이기고 대선까지 갔거든요.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홍원 사태 문제 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는데 어쨌든 빨리 이것이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 조항 3개안을 제시를 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묻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찬성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진보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돌아선 진보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론조사 2개를 보통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 하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하나는 넣지 않아서 합산을 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1차 예비경선 국민 여론조사 100% 다 반영하는 1차 컷오프 8강 뽑을 때 그 다음에 70% 50%인데 1차 때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자 이런 안이 지금 선관위에서 나왔는데 지금 당장 홍준표 유승민 쪽에서는 그 경준위에서 그 제시한 거 안 만든 거 토시 하나도 건들만 했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 3개 중에서 어떻게 뭐 대안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제일 나쁜 게요. 제일 나쁜 게 그 1차 예비 경선에만 방지 조항을 넣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차 때는 역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전부 이게 될 만한 후보 8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8강이니까. 그게 뭐 누가 뭐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 누가 떨어지겠어요? 네, 지금 역선택 대상이라는 뭐 홍준표, 유승민도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 역선택이 가장 심한 거는 4강 정할 때. 그때 최재형이 들어가느냐. 4강에 보면 윤석열하고 홍준표는 안정권이죠. 유승민도 좀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최재형 원희룡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을 여기 4강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역선택을 하면.
따라서 4강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승에서 5대5 할 때도 지금처럼 이게 윤석열, 홍준표가 박빙으로 가면 그때도 역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2차, 3차 다 중요한데, 오히려 1차 때는 8명은 뭐 대충 정해져 있으니 의미가 없는데 1차 때만 방지왕 여차, 이 4만 있잖아. 이게 제일 잘못된 거고요.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2안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없어 2개 하는데 1개는 방지조항을 넣고 하나는 안 넣잖아. 근데 이 2개가 나중에 공개는 언젠가는 공개된다 보거든. 공개되죠. 영원한 비밀이 없잖아. 업체가 다르니까는 그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후보가 역선택이 포함 안 된 거 있잖아. 예, 여기에서 많이 져버리고. 이러면 이게 과연 승복이 될까요? 후유증을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역선택해가지고 내가 졌는데 이 2개가 공개됐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란이 무난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을 굳이 안 물어도 뭐 어느 당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허경영의 국가혁명당이면 어때요? 허경영이 있잖아. 나는 국가혁명당 지원하지 국민이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정권 교체는 강하게 바라잖아.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 줘야죠. 그래서 이 역선택을 제가 결론적으로 자꾸 이게 그 홍준표나 유승민은 뭐라 하냐면 이게 중도 확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역선택은 중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골수 좌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역선택이죠. 중도는 역선택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쪽 지지하는 거지. 그냥 선택이지.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역선택과 아무 관계없고 과연 이게 좌파가 조직적으로 역선택했을 때 막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따라서 자꾸 이게 자기들이 중도 확장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논리에 안 맞고요. 저는 어느 부분이나 논리로 보나 이게 명분으로 보나 항상 그 아까처럼 정권 교체 찬성하는 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까지 우리 후보 정하는데 투표권 주의 됩니까? 이게 중도 확장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이 조항으로 가야 된다. 중도 확장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란이 무난하고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진짜 유승민하고 홍준표 진짜 이게 강력하게 반발하면 혹시라도 이게 그 당이 좀 깨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윤석열 총장은 그냥 정홍원 그 선관위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됐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캠프에서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좀 일의 여유가 조금은 있거든. 일의 여유. 조금은. 근데 지금 홍준표는 절박하게 따라붙고 있고 유승민도 이게 절박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짜 당이 두 종각 날까? 이런 게 전혀 두 종각 안 난다고 장담 못 하거든요. 상당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권의 대들보에서 지금까지 그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그 서정욱의 대들보에서 대선판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대로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도 그렇고 또 역선택의 의미나 개념까지 좀 정리를 해줬고 또 이 여러 활동을 많이 하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은 야권 후보들 중에서 후보로는 다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무조건 지지한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정권 교체할 인물을 지지한다. 무정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